자, 이 나도 모르게 내 위장을 망치고 있는 생활 습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바로 뭐 하혜성씨 드시는 거랑 똑같네. 고추장 넣어서 그냥 팍팍 비벼 먹네. 아우, 저 여자분은 더 하시네. 위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김태현 씨, 네. 지금 나온 습관들이 어떤 병을 만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고요. 네. 엄지의 제왕 2년 출연하면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간단하게 과식, 스트레스, 매운 음식, 바로 위험 아니겠습니까? 위험. 맞아요. 내가 왜냐면 김태현 씨는 엄지의 제왕 2년에 의사 간의사가 됐다 그랬죠. 수술을 3번 하면은 레지던트 수준은 돼. 수술을 3번을 하니까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휴게실에 가면 온갖 수술한 사람이 다 모여.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수술을 3번 하니까 인턴 수준은 넘는 것 같더라고. 레지던트 정도는. 두 분 다 저희 병원으로 스카우트에 야, 재치 있으시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더 많고 연령별로는 70대, 60대, 80대 순입니다. 60대와 70대에서 위험 진료 인원이 많은 이유는 네. 60대와 70대 인원들에서는 만성 위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자가 많고 65세 이후에 식습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식, 스트레스, 매운 음식 이거는 위에 안 좋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매운 게 밖에 꼭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난 알고 있거든. 그래 아니 뭐 또 기분 고추장에다 좋게 하는 역할은 있지만 그렇게 위에는 안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렇게 가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좀 뭐가 출출하다 할 때 싹싹 그 나물 같은 거 넣고 비벼 먹으면 그 천하일미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옛날에 진짜 이거 위병 고치려면은 오히려 그 매운 거 있죠. 매운 거 먹고 고쳤다고요. 저는 고추장에다가 마늘 한 주먹 넣어서 그러니까 비벼 그렇게 해서 참기름 넣고. 그리고 네. 매운 거하고 위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분들 한 3-4분이 대기실에 모이면 건강 다 망칩니다. 건강 다 망쳐요. 네. 예. 매운 거 자체가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캡사이신 성분이 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오히려 위에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은 소금기가 항상 충분히 있는 음식들이 매운 음식입니다. 바로 이 소금기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짜고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 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경우에 이 위산을 자극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위 점막 그 점액들이 줄어들어서 위염이나 여러 가지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예, 선생님 매운 말씀. 음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매운 거 먹어가지고 땀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운 음식 자체는 발산시키는 그런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뭉쳐지거나 응어리지는 것들을 풀어주고 뽑아내주는, 나쁜 것들을 뽑아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뭐 성분적으로 우리가 캡사이신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점막만 괜찮다면 어느 정도의 매운 것은 이렇게 위암이라는 게 뭉치는 거예요. 덩어리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매운 것을 드는 것은 위암 예방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어느 근데 아까 막 정도인지. 고추장에 마늘을 팍 갈아 넣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에 얘기하셨던 그 매운 거는 결국은 그 캡사이신 성분이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풋고추 하루에 3개 정도 먹는 거를 먹으면 예. 위염이 있어도 위염이 치료가 되는데 한 10개를 먹으면 없던 위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농도가 들어갔을 때는 그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들을 깨버리는 게 너무 매울 때가 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발표가 나 있어서 적당한 거를 꾸준히 안 먹고 예.
기분 날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분들이 꼭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쉽겠습니다. 예,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음식 조절하고 좀 쉬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위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경우에 네.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상피 화생이라는 변화입니다. 장상피 화생이요? 네. 네, 장상피 화생은 위암 발병률을 높이게 되는 위험한 위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염증이 생겼다 나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예. 소장의 점막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과 함께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추가로 제가 잠깐 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쉽게 설명드리면 장에 있는 상피 세포처럼 변했다. 이게 장상피 화생이거든요. 근데 왜 위가 장으로 변했느냐? 위염을 자꾸 앓고 나서 회복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긴 더 이상 위 기능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운반하는 기능, 장의 기능으로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위 원래 세포들은 점액도 분비하고 위산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자리는 그냥 운반하고 통로되는 정도 그런 기능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위염, 위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되겠죠. 위의 기능을 상실한 자리가 많아졌다. 이 뜻이 장상피 화생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쉽겠습니다. 자,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생활 습관이 내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다음은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뭘까요? 화면 보시죠. 한 잔. 술잔 돌리고. 장 돌리기. 그리고는 이제 슬슬 아파. 상비약으로 항상 두는 거죠. 치명적인 위 질환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 세 번째. 자,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잔뜩 기장했는데 뭐 별거는 없네요. 술 마시기, 위궤양, 약 먹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입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앞에 화면에서 보신 행동만으로도 위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암이요? 예, 그렇습니다. 위암은 증상이 없이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기 위암은 80% 이상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가벼운 위염의 증상, 즉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증상만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잔 돌리는 게 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술잔 돌리기는 우리가 이제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 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술 자체도 안 좋지만 네. 술잔 돌리기를 통해서 이 침 타액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이유도 이 술잔 돌리기의 문화가 아직까지 흔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무슨 헬리코박터 뭐 프로젝트 이래갖고 뭐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그런 것만 보고 유익균인 줄 알았어요. 유해균이 아니고. 그래서 그 균을 뭐 이렇게 뭐 살려준다, 좋게 한다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균, 헬리코박터 균이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함께 같이 먹거나 술잔 돌리기 등의 문화 등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6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칼리성 암모니아를 위 속에서 합성해서 위 속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사람의 위 속은 강산성이어서 아무런 세균이 살 수 있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헬리코박터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소 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스스로 위산으로부터 방어벽을 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염증 세포의 침윤으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또는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면서 세포들의 이형성, 즉 현미경적으로 보면 세포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중에 몇 %가 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박상희 원장님. 우리가 이제 위와 뭐 식도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하면 뭐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뭐 신물 올라오거나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의외의 어떤 증상인데 이 위식도 쪽과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냐 하면 기침입니다. 아? 예. 기침하면 우리는 뭐 감기, 폐 이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와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장기간 동안 이유 없는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이라면 대략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감기는 3주 이상 기침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폐 쪽을 봤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3주 이상 기침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증상도 사실은 위, 식도 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위에 안 좋으신 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요.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 뭔가 이렇게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날씨하고 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위 질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운 가을이나 겨울철에도 위장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위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위 건강은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가 차가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들이 줄어들어서 예.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활동량이 주는 것 역시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산보를 한다든지 산책을 하는 것도 위장의 운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배덮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날씨만 추워지면 배를 갖다 융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꼭턱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핫팩을 대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경련이 된 위를 풀어주면 훨씬 더 증상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위 안 좋은 분들은 가을, 겨울 상당히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위도 같이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